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흥도원입니다. 경기도 지내셨죠? 광명에 삽니다. 광명에 산다고 얘기 꼭 해래. 사실 이제 2025년도도 두 달도 안 남았거든요. 사실 이번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5년도 쥐띠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원래 쥐하고 뱀은 앙숙이에요. 뱀이 쥐를 잡아먹죠. 쥐는 안 잡아먹히려고 핥히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뱀띠하고 쥐띠하고 결혼 안 시켰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시대도 변했고요. 삼지에서 갓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2025년 을사년은 뭐든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무언가 크게 펼치지 마세요. 그냥 이동수가 많으실 거거든요. 보통 이동수는 12월 달부터의 이동수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이직을 하거나 뭐 한다 그러면 보통 1월 달에 그게 다 있었는데 보통 12월 달이면 뭐 이직이나 이동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조금 이동수가 많이 들어올 거고요. 쥐띠분들한테. 구설이 1월, 2월에는 조금 있을 거니까 초년에만 조금 조심하시면 그래도 안정권대로 내가 조금 잃어버렸던 거를 나의 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지만 조심히 조금 사뿐사뿐 하려고 노력하면 그 누군가는 알아주는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내년이면 선재가 끝나잖아요. 그렇지. 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괜찮을까요? 올해보다는 2025년도 을사년이 조금 나을 거예요. 근데 보통 내년이 나을 거예요 그러면 1월 달부터 다 좋아지는 줄 알아. 근데 아니요. 5월 달까지는 조금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요. 7월 달이나 되면 그래도 괜찮아지실 거라는 거예요. 문서가 매매가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전반보다는 후반에 그런 문서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할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크게 하려고 하면 조금 생각을 좀 하고 하라고 한 건 하반기에 하라는 거지 상반기에 하라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쥐띠분들도 여러 나이가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나이 딱 하나만 뽑자면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냐면요. 우리 딸도 쥐띠가 있기 때문에 60년 경자생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때껏 한량처럼 사시는 분들이에요. 끼도 많고 고상한 분들은 또 너무 고상하고 딱 색깔이 나뉘어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안정권을 찾습니다. 집 나가신 분들 다시 들어가는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빈집에 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약간 마음도 안정, 자리도 안정하라는 수기 때문에 이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으라면 96년생 병자생 쥐띠들. 새롭게 시작하는 거, 넓히는 거, 다시 나의 노력이 조금만 필요하다면 그 노력을 조금 더 하신다면 크게 얻을 수고 자리도 안정할 수에 들어옵니다. 이 두 분이 가장 좋다는 거네요. 25년. 두 띠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는 무자생 쥐띠들도 조금 안정권인데요. 그래도 이 친구들은 제외하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나이가 제일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선생님께서 좀 괜찮다고 하는 나이들이 호명된 분들 있잖아요. 네. 25년도에도 좀 좋으려면 어떤 방법을 하면 좀 더 좋아요? 노력이지. 노력. 그리고 쥐띠분들이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도 얇아. 하나만 믿고 그리고 성격이 의외로 급해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 내 거는 딱 나만 가져야 되는. 근데 이렇게 웅크리지 말고 넓게 보시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잃어버렸던 것도 찾을 수 있고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서운이 많아요. 60년 경자생 쥐띠들이. 문서운이 포인트 그리고 잃어버렸던 걸 찾는 운이니까 겸사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네, 선생님. 2025년도 소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소띠분들 전체적인 건 고생만 많이 하세요. 구설만 많아요. 그리고 해도 끝이 안 보여요. 무언가 안개 속에 또 내 눈에 뿌옇게 가려져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사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도 엄청 많고 의심도 많은데 항상 당하는 건 혼자 당하는 거. 일도 혼자 하고. 근데 전체적인 건 내년에 2025년에 괜찮습니다. 뭐든지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바라면 그 누구도 좋다 그래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뛰어라. 남들 잘 때 자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조금 가벼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건 몸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몸이 그냥 해운년으로는 참 운기도 받쳐주고 뱀과 사유축이거든요.
뱀과 소는 합궁을 이뤄요. 해운년에서 도와주는 해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볍게 가라는 거지만 몸은 천근만근일 수 있어요. 몸 같은 거는 꾸준히 보강하시는데 문서운도 있을 수 있고요. 금이 환영한다 그래요. 무엇이든 돈도 나를 기다리고 사람도 나를 기다리고 어느 때 그 때가 나를 기다릴 때가 2025년도래요. 그래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움직이신다면 괜찮을 건데 항상 성격이 급해요. 과묵하면서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오시라고 했어요. 한 번에 사기운이 들어있으니까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내년에 2025년 을사년엔 좋으실 겁니다. 사기운은 안 좋은 거네요. 사기운은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야 저기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가보자. 야 여기 좋으니까 투자해봐. 그런 거는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조금씩 요즘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몰리는 데 하지 말고 색다른 데 한번 해다 보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소띠 분들은 내년에 복권도 운이 있어요. 횡재수가 있다는 거. 네, 횡재수도 들어있어요. 그럼 이 복권 당첨이라는 게 로또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겠네요? 근데 로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있던데? 맞아요. 그런 운들이 다 들어. 그런 운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셨던 소띠 분들 내년에는 조금 나으실 수 있는 운기에 들어오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요. 그 정도로 조상에서 돌봐주는 해야. 이분들은 특히 이제 소띠다 보니까 조상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25년도에 좀 조상님 덕을 좀 크게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상님들한테 잘하면 되지. 비시는 분들은 꾸준히 빌다 마시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고 또 유튜브에 간간히 못 얻어 드신 분들 무자할머니들 계시고 또 집안에 집 나가서 돌아가신 분 계시고 집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 계시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재사 같은 거 빼먹지 말고 꼭 되도록이면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세요. 성묘를 가시든 낙골당이라도 한번 가보시고 제일 걱정이 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잊혀지는 게 제일 걱정이래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 영상을 보실 때만이라도 한 번씩 생각을 하세요. 미웠던 정, 고왔던 정, 그리웠던 정, 슬펐던 정 다 정인 거거든. 그런 것들 대뇌이시면 그래도 살아생전에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저쪽에 가서 도와준다는 설도 있고요. 인간도 좋아지고 조상도 좋아지고 그래서 감흥감동을 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나를 한번 더 비춰주는 해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소띠분들 전체적인 거 다 좋습니다. 소띠들은 거의 다 좋거든요. 소띠분들은 제일 좋은데요. 73년 개축생 53세를 맞는데요. 또 여기에 작은 성주까지 듭니다. 큰 대성주는 아니고요. 작은 성주까지 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때껏 많이 잃었던 것을 조금 보듬어서 챙겨주는 형국이에요. 조금 더 좋아지는 내 밥그릇에 보리밥이 아닌 흰쌀밥이 올라오는 그런 형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5년생 을축생도 괜찮고요. 61년생 신축생들 전체적인 건 과히 안 좋았었거든요 이때껏. 근데 이분들도 금이한양하는 해이기 때문에 소띠들은 해운년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 경고망동만 하지 않는다면 경직되지만 않는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중. 평상시에는 잘했어. 그러다가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분히 자연이 도와줄 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돈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한번 2025년도 범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범띠들. 2025년 을사년 범띠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도장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서를 산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한다든가 가게 계약을 한다든가 근데 자꾸 시비수가 들어와요. 시비수가 들어와서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시비수가 들어오다 보면 관제도 끼는 거예요. 관제는 뭐냐 그러면 경찰에 왔다 갔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관제거든요. 뱀은 산에도 많지만 들에도 많고 강에도 있고 길에도 많고 하잖아.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나를 칠지 모르거든. 내 식량을 뺏어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범띠들은 조금 조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인할 때 무언가 돈을 크게 움직이려고 할 때는 꼭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또 25년도에 조심해야 될 게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사람 조심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 문서에 있고요. 확 치고 나가거든요. 범띠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번에 물어볼
때가 많아요. 대부분 성향들이 그래요. 범띠들은. 범은 보통 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그만큼 여린 사람들이거든. 마음에. 그리고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많이 소심하게 속으로 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것도 생각을 하고 저것도 생각을 하다 보면 내 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더욱 강건히 굳건히 하셔야지 다른 게 보여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 편들고 저기 편들어 주다 보면 결국은 낭패는 나만 보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범띠분들은 금전운 괜찮을까요? 25년도에? 금전운이 과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찍을 때나 무언가 문서를 크게 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가게를 이동을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 때 신중히 고려하시라는 거. 누가 좋다고 해서 그게 다 커 보이지는 않거든.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의 신념대로 가다 보면 잃지를 않는데 누구의 말에 하다 보면 휩쓸릴 수가 있어서 결국은 낭패는 나만, 돈 잃는 사람은 나잖아. 내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신중하라는 거예요. 건강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폐 쪽에 그리고 이제 뼈 쪽에 그럴 수 있으니 젊은 친구들은 괜찮아요. 의기팔팔해서 괜찮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2025년은 나한테는 좀 싸한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서 그래도 2025년도에 가장 좋은 나이 딱 하나만 뽑자면 어떤 분들일까요? 50대에서 다 봐드려서 죄송한데요. 74년생 갑인생들이 그래도 조금 알토랑을 갖는 수니까 74년생들이 제일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딱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62년생 이민생들이 사실은 조금 무언가 갈고 닦았던 것들이 도움을 하는 수여서 좋긴 한데 이분들은 무언가 낭패의 운들이 들어와요. 됐다가도 뒤집어 엎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게 갑자기 틀어져 버려. 그런 운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낭패의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그래서 내가 얻었던 거를 다시 내놓으라고, 다시 가져가겠노라고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 개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상까지 다 차려놨어. 근데 급하게 밥을 못 먹고 이동을 해야 되는,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조심하는 것도 좋고. 86년생 병인생들 그래도 내 배가 따뜻하게 불러오는 수니까요. 이분들은 문서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항상 한 개만 뽑으라고 하니까 74년 갑인생들을 뽑은 겁니다.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범띠들이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개개인입니다. 이분들이 10년 운세 보려면은 몇 월 달에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추석 지나면 보는데요. 올해는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 내년은 그냥 대충 이렇다 저렇다 그분이 오셨을 때 봐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건 11월 달부터 신년 운세 봅니다. 올해는. 11월부터 보는 게 가장 좋네요. 운세가 10월 상달부터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도 좋은 말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2025년 토끼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좀 어떨까요? 원래 어린아이들은 잘 안 봐주는데요. 삼재라 또 들삼재에 치여서 중학교 1학년, 올해 1학년인데요. 내년에는 2학년이 됩니다. 이 아이들 항상 지금 삼재여서 괜히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또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긴장 속에 부모님들이 또 살아가기도 하고 박수갈채도 많이 받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그래도 조금 더 신중히 잘 챙기시면 그래도 품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99년생 토끼들들 27 성주 운이 듭니다. 초년 성주는 27부터라고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운기입니다. 10년의 대한문이 열려서 이게 30대 40대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이때 사업 성주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업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성주운이 든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는 운도 같이 들어오니까요. 긴장 속에 그래도 운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10년 대운 또 꼭 삼재 풀어서 부모님이 보신다면 내 아들이 99년생이라 그러면 꼭 삼재는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9살 87년생 정묘생 토끼띠입니다. 9수지만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삼재에다 9수를 맞고 우리 7수도 조심해야 된다지만 9수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닌 내 가족이 넘어질 수도 있고 복권이 당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요. 그래도 나 자신이 아닌 가족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도 나의 삼재의 역할에 같이 포함돼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주의를 잘 보세요. 가족들을 잘 살피시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내년부터는 5월 달부터는 괜찮아지란 6월 달부터는 상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지란 수니까 9수여도 대이동이 또 들어와 있어요. 대이동은 직장 내 이동 아니면 내가 이직을 운 그냥 취직의 운 같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 그리고 9수니까 결혼을 하시는 분들 보통 옛날에는 9수에 결혼을 안 시켰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9수에도 결혼을 많이 하는데 내 생일달은 좀 비켜서 결혼을 하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51세 75년생입니다. 긴장 속에 살얼음판 속에 올해는 대체적으로 거의 많이 안 풀렸었을 거예요. 근데 2025년도는 7월 달부터 조금 좋아지라는 순인데 항상 전전긍긍이어야 돼요. 그리고 긴장을 놓지 마라. 그리고 살얼음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을 내다봐라. 그리고 우는 것보다는 정말 울 일만 생기지만 울 것보다는 웃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 7월 달부터는 괜찮다. 어떻게 보면 30년이 힘들었어, 20년이 힘들었어 해도 앞으로 50년이 더 좋아질 운기니까요.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3년생이 63살을 맞이합니다. 요분들 그냥 내 거 놓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보듬어서 가는 운기에 들어 있습니다. 멀리 대이동을 할 때는 항상 내 나이 수대로 팥을 꼭 넣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리어나 가방 안에 63알의 팥을 꼭 넣고 다니시면 그래도 무탈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아직은 팔팔한 나이시지만 뼈 마디마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잘 받으시고 물리치료 잘하면 그래도 크게는 가지는 않을 수입니다. 근육에 문제가 오는 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또 신묘생 51년생 토끼띠입니다.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얼굴에 주름도 없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무언가 내가 얻었던 걸 다시 얻으라는 수예요. 근데 나로 인해서 구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무슨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거든. 근데 약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말 한마디에 생각을 좀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세 김효생 39년생인데요. 7수에 맞이합니다. 어디 좀 멀리 남쪽은 피하시고요. 동쪽에 갈 때는 조금 무언가 삼살방을 보시고 그렇게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6일이라는 날짜는 좀 피하셔서 양력이든 음력이든 육자가 들어간 날은 좀 피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또 내년에 네. 삼재잖아요. 이 삼재풀이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되도록이면 꼭 하시는 걸 권유합니다. 집안에 저도 토끼가 2마리가 있어서 네. 벌써 까이고 넘어지고 채이고 하더라고요. 올해 지금 들삼재가 미리 들어있어서 설날 다음 날은 다리뼈 부러졌지, 지금은 손가락 부러졌지, 무당 자식도 다칩니다. 그래서 삼재를 풀어줘도 이렇게 조금 부러지긴 했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토끼띠들 그만큼 악삼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2025년도 용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을사년이에요. 원래 긴 동물들은 친하다 그러는데 뱀과 용은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이죠. 경쟁 상대여서 전체적인 건 용띠분들이 엄동소란 속에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지. 나는 좋은 해운년이래. 나한테 용은 2025년 좋대. 이러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서 그냥 내 소신껏대로 잘 하시면 되고, 동업을 했다 그러면 동업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동업을 하려고 한다면 동업은 조금 그 또한 생각을 해보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증거가 많아야 되고 증인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용띠와 용띠가 같이 하면 어떨까요? 나쁘진 않는데 서로 의견 충돌에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또한 조금 조심하시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8년생 무진생들 용띠입니다. 2024년에는 대운이 들었는데 과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 용해해여서 좋을 것 같았는데 이 용띠들이 대체적으로는 큰 재미를 못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는 치고 올라가라는 격이니까 을사년이 푸른 뱀이라면서
치고 올라가는, 오히려 나를, 용은 푸른 물 속에 사는 거잖아요. 이 용의 기운이 나를 높여라, 나의 신중함을 더 높게 평가를 해주는 해운년이 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더 신중하고 꼼꼼히 따져본다면 내가 그래도 백전백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76년생 분들. 50세가 되고 병진생인데요. 이분들 괜찮습니다. 이사수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방이 동쪽 조심하시고 잘 방이 보고 가신다면 괜찮고요. 특히나 이분들은 동쪽은 조금 뭐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삼설방과 동법이 같이 항상 서려져 있기 때문에 막걸리 놓으실 분들 잘 놓으시고 팥 놓으실 분들 잘 놓으셔서 참견이라는 걸 하면 안 돼. 나는 오지랖을 폈다가, 굉장히 76년생들이 신중한 분들이거든. 근데 오지랖을 폈다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오지랖 하지 마시고 계산은 계산대로 꼭 그렇게 처신하셔야지 낭패가 없을 수 있습니다. 64년 갑진생들은 무언가 조금 불안했어, 몸도 마음도 불안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계기에 들어갈 거예요. 무언가 엄동설한 속에 환갑을 지나고 나서 나 뭐 했지 할 때가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라는 형국. 그런데 친분이 있으신,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 또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약간 불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니 편도 들지 말고 딸 편도 들지 말고, 딸 편 들다가 아들이 속상할 수 있어서 또 아들 편 들다가 며느리가 속상할 수 있으니 나의 중립. 그러니까 갑진생들도 그렇고 용띠분들은 대체적인 건 참견을 크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시면 괜찮을 거고요. 허리 쪽, 그리고 오장에 약간 탈이 나는데 그냥 장염으로 웬만하면 스칠 거고요. 2025년도에는 눈병이 유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약 같은 거 요즘 잘 나와 있잖아요. 미리미리 잘해서 먼지가 들어가서 껄끄러움 속에 눈병이 날 수 있으니 잘 가지고, 일회용 잘 가지고 간간히, 난 눈은 맑아 건강해 하더라도 그래도 잘 씻겨내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화장실 다루실 땐, 만지실 땐 화장실 변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 갑자기 고장 났는데 어쩌라고 이럴 수 있거든. 그럴 땐 꼭 슈퍼에 들리셔서 막걸리 한 병 사셔서 공사하기 전에, 나사 같은 거 바꾸시기 전에 꼭 막걸리 한 병 따라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용띠 분들이 사실상 2024년도에는 삼재였잖아요. 맞아. 이 25년도에는 좀 삼재의 기운이 많이 소멸될까요? 1월, 2월 이후에는 소멸이 되실 거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동지달을 바라보면서 소멸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좋아지는 조짐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들떠 있지 말고 침착하게 움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침착함을 보이면 내가 백전백승으로 이길 수 있으나 경솔하게 빨리, 용띠분들이 의외로 성격이 급하시거든. 그래서 빨리 치고받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낭패를 맞을 수 있어서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긴장 속에. 그래서 뭐든 처음 할 때는 막 각오도 대단하고 결심도 대단하잖아. 근데 너무 빠른 걸음에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52년생 임진생 용띠들 그래도 허리도 아파, 다리도 아파, 머리도 아파 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씩은 해소되는 운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껏 삼재 맞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또 어찌 보면 이분들이 문서운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자식의 농사운도 문서고요. 내 집을 문서가 좀 안 나갔던 분들도, 문서가 주인은 그대로지만 탈받고 말하는 그런 문서의 운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 이분들은 문서운, 또 아픈 것도 조금은 나으라, 약을 먹어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조금씩 나으라는 형국, 또 문서가 답답하게 얽혀 있었으면 그 문서도 조금씩 해결되라는 운세이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요즘은 40년생 86세를 맞이합니다. 이분들 또한 역시 괜찮습니다. 조금 어지러움증 있으신 분들도 요즘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나면 꼭 하루에 한 번씩만 드셔야 되는 거지만 꾸준히 드세요. 그러고 나면 탄력도 생기실 거고, 또 자손들도 커가는 거, 또 자리도 잡아가는 거, 또 내 자손이 좀 꼬였다가 조금 풀리라는 형국이니까 그래도 전체적인 건 대체적으로 괜찮으실 겁니다. 이 2025년도에 용띠 분들이 좀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하는 거 딱 하나만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가족 간에서도 편들지 마라. 중립을 지켜라. 그러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뱀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나의 띠에 나의 해운년은 참 좋더라고 평을 하는데요. 뱀띠분들 대체적으로 과히 좋지 않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남들 걸을 때 뛰셔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도 더 많이 주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만큼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89년생 기사생입니다. 10년 대운을 맞습니다. 37에. 근데 보통 우리 쪽에 오시면 뭐가 안 풀려서요. 그러면 10년 대운이 들어오는데 왜 10년 대운을 안 받으셨어요? 라고 해요. 요 나이 때부터 사실 대운을 염려하고 대운을 걱정하고 대운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운이 언제 오지? 요때 제일 많이 옵니다. 37세. 2년의 성주가 들기 때문에 성주운도 같이 들기 때문에 보통 27에 초년 운이 들어요. 근데 2년의 운 무언가 내가 자리를 잡고 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나의 가정이 안정권세로 들어가는 운이 37살입니다. 37세에 89년생들이 맞는데요. 대체적인 건 뛰는 만큼 얻어집니다. 노력하는 만큼 생깁니다. 노력하는데 정말 조성도 무심하고 하늘도 무심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물은 말년에 가서는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기사생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현명한 사람들이 많고 성격이 쾌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지 나중에 노년에 내가 많이 찾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49세 77년생 정사생입니다. 자리를 많이 움직이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과히 움직여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지 않고 입설귀설이 많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버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대와 50대가 다르다고. 49세가 되면 나 50대, 60대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기로에 많이 서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요. 50대가 넘어서 움직이시면 그래도 무언가 나한테 얻어질 기미가 보이는데 자리 이동 같은 거를 너무 크게 하려다 보면 내가 못 얻는 게 더 많아. 잃는 게 더 많아. 그래서 고려하고 또 고려해서 너무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계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괜히 어찌 보면 한 발 앞서려고 하다가 발이 엇나갈 수 있거든. 괜히 옮겼지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견뎌볼 걸 할 수도 있어서 좀 요 분들은 77년생들은 자리 이동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65년생 을사년입니다. 을사생입니다. 을사년에 원래 한갑 단위로 한 바퀴가 크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 바퀴 돌아서 환갑이십니다. 위도, 뇌도, 그러니까 머리도, 허리도 전체적인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을사생들이 강해 보이지만 또 강하지 않고 열이지만 자존심은 강합니다. 자존심을 강하게 부렸을 때는 부러질 수 있습니다. 휘어지면 휘어졌지 부러지지 않는 성향인데요. 요분들은 당부드리는 건 환갑해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환갑 잔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언가 엄동설한 어수선할 때는 환갑잔치는 요즘은 환갑잔치 잘 안 한대요. 그래도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어디도 간다는데 한 달 전에 미리 그 달에 내가 5월 달에 생일이야. 그러면 3, 4월 달에 미리 여행은 다녀오시고 이래도 그 환갑의 목적이 아닌 가족 여행의 목적으로 우리는 환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족의 여행의 목적이야.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 또 특히나 우리 쪽 아니면 이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설명을 시키시고 이해를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갑이신 을사년 분들은 환갑잔치를 안 하시는 게 70대도 좋고 80대도 좋습니다. 53년생 계사생들 73세를 맞이합니다. 나는 건장해. 하지만 이 70이 되면
사람들 간에 내 자신이 자꾸 소외감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전에는 잘 놀고 전에는 많이 움직였는데 무언가 나를 피하는 느낌, 안 부르는 느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자신감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쪽 같은 분들이거든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분명히 표현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인데 가족에게는 약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약간 시끌시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대체적인 건 이분들도 뭐든지 항상 긴장 속에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난다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긴장을 바짝 차리고 계신다고 해도 더 긴장하시고 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려가지 않습니다. 또 85세 41년 신사생 뱀띠인데요. 이분들은 이쪽도 저쪽도 조금씩 안정되라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잘 살피시고 내 가정도 잘 바라보시고 특히나 내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처럼만 유지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뱀띠분들이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25년 중에서. 여름 지나야 돼요. 양력으로는 7, 8월 달부터는 조금씩 안정권세를 찾을 겁니다. 내년 운세가 과히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 요때만 잘 지나가시고 나면 그래도 안정권세에 들어가실 겁니다. 후년에는 또 말해잖아. 말해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건 잘 잡고 가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